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대지진 시작됐을 때 이번 지진의 징조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려 4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일본 전역에서 지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포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이거 제가 해야 되나요? 네가 해야 돼. 네가 오늘 내가 하고 찌우잖아요. 내가 다 해야 되는구나. 네. 찌우 언제 온다고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어쨌든 뭐 첫 소식으로 제가 일본 대지진 관련 기사를 뽑았는데, 근데 지금 대지진뿐만이 아니라 화산도 터질 것 같고 태풍도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일본 기상청이 8일 미야자키현 앞바다에 발생한 규모 7.1 지진을 계기로 이 난카이 협곡 지진 임시 정보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그런 곳이래요. 난카이 지진. 그 지도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 게 도대체 난카이가 여기입니다. 어디냐. 네. 자, 요 지역인데 여기가 해저 4,000m예요. 해저 4,000m. 거기에 있는 난카이 네. 협곡. 여기가 이게 다 난카이래요. 최근에 그 이 난카이 대지진이 1946년에 마지막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30년 안에 이 난카이 대지진이 다시 발생할 확률이 70에서 80%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2011년에 있었던 그 동일본 대지진의 한 10배에 달하는 피해가 있을 것이다. 뭐 30만 명 넘게 죽을 거고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미 일본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지진 비공인 전문가인데 제가 이제 올해 요런 대지진의 전조를 설명을 하면서 6월 25일을 얘기를 했어요. 그날 온다고. 6월 25일. 안 왔잖아요. 왔어요. 왔어요? 오긴 왔는데 그날 7 정도의 지진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좀 떨어진 데서 일어나갖고 음. 실질적인 그 피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송 작가 사기다 구라다 아니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진이 그날 왔다니까. 왔는데 해저 깊은 데서 왔었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게 풍선처럼 부풀다 오물었다 하던 게 다시 오물어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달 만에 이게 대대적으로 확대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지진의 특성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요걸 갖고 앞으로의 전망을 이해를 해주세요. 다른 데서는 안 해주는 얘기예요. 송 작가만 해주는 얘기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 방송 듣는 분들만 아시고 계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지진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단독 지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일본에 오는 지진은 태평양판의 불의 고리의 움직임에 의해 갖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인도네시아, 대만, 일본 그 순서. 그렇죠. 대만에 오면 3일 있다 일본에 오는 그렇죠. 요런 순서를 지켜왔는데 이번에는 단독으로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하고 대만을 거쳐서 온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 지각 내부에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흔들림으로 오게 되면 힘이 옆으로 와요. 측면으로 밀려오는 거죠. 측면으로. 근데 그렇지. 일본 자체에서 하게 되면 뭐냐? 밑에 있던 웅축돼 있던 어떤 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 대만을 거친 건 옆에서 이렇게 네. 미는 힘인 거고 이건 일본 자체적으로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진의 진앙이 굉장히 넓어요. 즉 처음에 보통 진앙이 일어나면 이제 요 진앙 주변에서 500-600km 정도 요 정도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현재는 여기에서 여기 어디서 시작된 거야. 근데 이게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부터 쭉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전에는 어저께겠죠? 어저께 오전에는 조금 위에 있는 홋카이도 지역까지도 지금 지진이 추가로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본의 남쪽 전역 해안선 밑에서 지금 그러네. 어떤 응축된 에너지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와. 지금 저 네모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일본 열도의 남쪽 부분 전체가 지금 어떠한 형태로든지 힘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의 특징은 뭐냐면 떠오르는 거예요. 지각이. 그래서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지진을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평상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지진은 찢어지거나 이제 벌어진단 말이야. 힘이 찢어지거나 벌어지는 현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밑에서 융기를 하고 있어요, 땅이. 그래서 그 뉴스 보도 같은 걸 보시게 되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보도 블록이 위로 튀어 오르면서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밑에 있는 응축된 에너지, 마그마겠죠, 당연히. 밑에 있는 마그마들이 지금 위쪽으로 밀려 올라오면서 일본 전체에 있는 요 난카이 해곡을 비롯한 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서 갈라지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또 그 단층이 있거든요. 이거 자체를 통째로 다 밀어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평양팔과 이 대륙판이 그동안 계속해서 힘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판과 이 판의 사이가 굉장히 거칠어요. 면이 거칠어. 그래서 꽉 끼어있는, 서로 물고 있는 응력이 강했단 말이지. 미끄러지지 않고. 네, 그래서 서로 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도 이게 잘 안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안쪽이 물려있는 상황, 이게 들고 일어나는 거야. 이게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옆으로 흔드는 거에 비해서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이 단층에, 이 지하에 있는 단층의 어떤 그 괴리라 그러나? 이 단층이 끊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이 영향력이, 힘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힘이 올라오는 과정 중에 이쪽 안에 들어있는 일본의 각종 화산들이 현재 분화를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내에서 이번 지진하고 연동되면서 화산 활동이 강화가 되고 있고 심지어 이게 후지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지진 그 활동이 증가했다고 얘기를 NHK가 보도를 하면서 이 기리마산 가라쿠니다케 부근 요렇게 하는 이쪽을 부근으로 하는 뭐 진이 늘었고 이게 지금 활화산 근처다 지금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NHK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일본 지진 얘기하면서 홍 작가님이 지진도 지진이지만 화산이 더 문제다.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결되어 있는 이 연속되는 일본 자체 안의 지진이 3일, 4일 유지되는 거는 대규모의 단층 분리. 그러니까 무슨 지진을 통해 땅이 쪼개지는 게 아니라 이쪽에 아까 물려 있었던 난카이 이 해협 내부에 있는 그 지진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향력에 의해서 화산 분화가 같이 일어나게 되면 실제적인 그 피해가 엄청 커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치면은 화산 때문에 지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지진 때문에 화산이 터지나? 똑같이 일어나긴 한 건데 에너지는 밑에서 치솟아 올라오는 표현을 잘해야 될 거야. 이렇게 솟아오르는 마그마의 응력이 힘을 주게 되는 건데 기존에 이제 화산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말하자면 찍 하고 용암이 올라오는 거야. 그렇지. 바람이 좀 빠져주는 그래서 그건 바람이 빠져주는 정도고 주변 정도에 그칠 수 있는 건데 제일 무서운 건 저 단층이 끊어지면서 이 단층이 이렇게 축 어긋나는 이 현상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게 왜 무섭냐? 지진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해저 지진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의 땅이 갈라지는 현상은 크지 않아. 근데 문제는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난카이 트로프의 단층이 이렇게
툭 떨어지게 되는 순간 어떤 현상이 있냐면 쓰나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쓰나미. 근데 그 쓰나미가 이 라인 전체에서 다 일어난다는 거죠. 저 라인 전체에서 10m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높이를 한 그래서- 10m 정도로 예상. 그래서 10m 정도의 이 무서워. 단층 유격이 일어나게 되면 이 양쪽으로 쓰나미가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물이 밀려 나갈 거고 이쪽으로도 물이 밀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아마 뭐 지진의 그 탈락하는 개체에 맞춰서 하겠지만 이게 이쪽 지역이 깊이가 4,000m. 그렇죠. 4,000m. 해저가 4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쌓여져 있는 물의 양이 엄청나요. 게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 라인이 지금 해고 오염수 방류하고 있는 그 라인들이 도쿄 조금 더 위가 위에. 후쿠시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태는 10m의 단층 유격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쓰나미 해일의 높이가 10m. 아니 그게 그 단층 유격이 일어나서 10m의 쓰나미가 올라오게 됐을 때 이것은 해상에서 측정되는 높이예요. 바다에서 측정되는 높이. 근데 생각을 해봐. 4,000m가 쌓여 있었어. 근데 이게 10m가 출렁했어. 그러면 이쪽 해안으로 들어가면 물이 어떻게 되죠? 이쪽 해안으로 올라갈수록 산 올라가듯이 높아지면서 이 10m가 이쪽에 가면 0m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봐요. 삼각형의 뿔이 4,000m가 이쪽 대변인 상태고 이게 2등변 삼각형인데 이게 나중에 10m로 시작했던 게 4,000m에 있던 물들이 밀려가 갖고 해변에 가면 그게 몇 미터가 되겠느냐는 거지. 압박에 의해 가지고 육지에 도착해 갖고 부딪히게 되면 이 10m짜리가 나중에는 30m, 50m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몰려오는 물이 몰려오면서 육지로 올수록 점점 더 좁아지니까 공간이 좁아지니까 치고 올라오면서 더 광범위하게 퍼질 거 아니야. 그래서 만일에 진도 8, 9 정도의 단층 유격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 지금 여기에 보이는 지도 대부분 이쪽까지 관통하지는 못하겠지만 절반 이상은 전부 다 물에 잠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에도 중앙일보 기사에도 뭐라고 써놨냐면 전문가들이 향후 30년 이내에 난카이 대지진 발생 확률을 70에서 80%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건은 이러한 난카이 지진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하면 8에서 9거든요. 보통 그 정도 되죠. 지금은 7.1, 뭐 5.3, 근데 이건 6.8, 연습인 거죠. 6.8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만일에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자, 1차적으로는 이걸 한번 이제 밀고 올라가요. 이쪽에서. 그럼 이제 해안선이 이렇게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는 아까도 얘기한 수압이라든지 수위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싹 쓸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이 빠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쭉 빠지겠죠. 물이 쭉 빠지죠. 그럼 이미 이제 거기가 패여인 상황인 건데, 만일에 이게 찢어진 단층으로 용암이라든지 아니면 화산이 노출된데 바닷물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우. 수증기의 팽창 자궁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뭐 원자폭탄 터트린 이상의 엄청난 폭발이 같이 연동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다 활화산 지대에 이 쓰나미가 닿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오염수다. 핵오염수다, 지금. 만약 그렇게 되면 진짜로 이거는 일본의 지금 있는 지형을 해안선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언론의 태도예요. 우리나라 언론의 태도를 보면 SBS 같은 방송, 재난 방송, 기획방송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 영향력으로 우리나라에도 쓰나미가 온다 이러면서 막 이 불화를 털고 있어요. 근데 SBS 방송이 털고 있는 그 이슈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얘네들이 노토반도 지진을 갖고 그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노토반도는 저 반대쪽이잖아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요쪽이에요, 그렇죠. 요쪽. 요쪽에서 터지는 지진이 에이. 우리나라 해안선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건 지난번에 노토반도에서 했을 때 이미 알았어. 그래서 한 30cm, 40cm 정도의 해안선이 높은 쓰나미는 아니죠. 그 정도 규모의. 파랑이 일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일본이 사고가 나면 우리도 위험하다라고 SBS 방송이 그걸 때리고 있더라고. 재난방송이라고. 근데 걔네들이 상정한 거는 여기나 이쪽 지역에서 터지는 거야. 이 지진이 터진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어떤 여진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쓰나미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건 아무 걱정 없고 이쪽으로 오는 것도 결국은 육지에서 다 말라지기 때문에 제주도 남쪽 해상에 어느 정도 파도가 더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제주도는 저쪽 서쪽이기 때문에 여기 대마도까지 여기 다 방파제예요. 일본이. 그렇지. 지금 여기가 있는 거는 지금 완벽하게 일본이 방파제를 했으니까 진해 지진에 진해가 당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일본이 피해 당하면 안 되는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지. 아니 나는 이런 거 일본 오지 마세요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일본을 가는 사람이 있는 게 나는 그게 또 신기해. 나는 이번 스포츠 무서워. 중계를 보면서 정말 너무 짜증이 났던 게 우리나라는 다 떨어져서 못 갔어요. 간 종목들도 거의 1승이나 했을까? 전패를 하고 다 예선 탈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축구, 일본 여자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것들을 중계를 하면서 아시아의 자존심을 일본이 세워주고 있어요. 그럼 일본 지금 안타깝습니다. 일본이 정말 선전했으나 안타깝. 아니 뭐 그렇게 일본 국기 종목을 칭송하면서 중계 방송을 하고 있냐고. 그 방송을 하더라고. 배구인가? 그거 일본 경기를 방송을 하고 있고. 아니 그거 진짜 이 나라가 진짜 친일파한테 미쳐 돌아가는 건가?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점심 때 이제 밥 먹으러 가면 MBN인가? 어디였지? 일본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종편에 나와서. 그거를 하고 앉았더라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었는데 깜짝 아니 놀랐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트로트가 인기잖아요. 일본 애들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트로트 가수랑 같이 같이 노래를 부르고요. 심지어 콘서트도 해요. 일본 놈이 트로트 콘서트를 해 국내에서. 아니 어떡하려고 이러죠 TV조선 진짜로? 이상해. 예? 속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런 건가요? 아무튼 저는 8.15 이전 이후에 뭔가 큰 게 한번 터지든가 가라앉든가, 모든 게 50%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루 이틀만 추가 지진이 6, 7 이상 올라온다고 치면, 이건 이미 반 이상 부러졌다. 거의 무너진다라고 이거 보고 있거든요. 지금 홋카이도까지 저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도. 네. 예. 저기에서 이제 다시 내려올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 하고 요까지 저기까지 올라간 최근이거든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다 지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부 다 태평양판이 지금 대륙판을 밀어 올리면서 생기는 현상인 건데, 자, 이 힘이 멈추지 않고 저기에서 추가로 계속해갖고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일주일 안에 확률은 50% 이상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걸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일본을 걱정해 주는 건 있겠으나, 자, 일본의 재난이 나면 우리도 큰 피해를 입는다는 방식으로 보도하는 거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사기거든. 아니 왜 극우들은 외국인 노동자 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만약에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오면 다 총 쏴서 죽여야죠, 우리도. 싫어하겠네, 그죠? 근데 겁나 환영할지도 몰라요. 네. 더군다나 일본에서 넘어오면 비자도 필요 없잖아요, 이제. 네. 그냥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막 넘어오겠죠. 네.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 계시는 우리나라 분들도 사실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계속 있다가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진짜 일본.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같으면 전용기나 특수기, 군용기를
해서라도 그 동포들을 어떻게든 구해오는 작업을 할 겁니다만 지금 그렇게 구해오는 사람들, 난민된 사람들한테 우리 그 전국민 지원금 준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거품을 무는 새끼들이 외놈들한테는 왜 이렇게 너그럽고 자애롭고 전향적일지 모르겠네요. 마찬가지로 지금 태풍도 올라오고 있어요. 올여름 덥고 힘들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더위 덕분에 태풍 피해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태풍 마리아랍니다. 네. 마리아인데 혼슈 동북부에 상륙을 하는데 최악의 폭우가 예상된다고 하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면서 작사를 내놓을 지금 상황인 건데 지진도 이쪽에 났는데. 네, 문제는 저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또 와요? 뒤에 바로 따라가는 아이고야. 후속 태풍이 있기 때문에 2연타를 처맞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저기에 통과해서 한반도 쪽으로 오게 되면 뭐 한반도 동해안 또는 동북부 쪽에다가 뭐 호우를 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은 열대성 고기압이 오랫동안 2달째 한반도 상공에 멈춰 있는 상황이라서 그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아마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역시도 일종의 세옹지마랄까? 이게 더워서 힘들긴 했지만 그 덕분에 슈퍼 태풍 2개를 아니죠. 중국이나 대만으로 다 넘어가 버린 것까지 생각하면 우리 동남아 3국 중에 태풍 피해 안 보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단군 할아버지의 보살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본은 연이어 초강력 태풍 2개가 통과를 하게 될 것이고. 잠깐만, 이쪽에 방사능 오염수 있는 데잖아. 네. 아마 이제 어마어마한 비 피해를 또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아이고야. 생각이 됩니다.